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말이 없으십니까? 여기 3이 아니라 4. 그러네. 뭐 이상하더라. 이게 맞아요. 내 PPT가 맞나? 4차심이다. 그래서 4씩 맞았어요. 사심인 게 어떨까요? 컨트롤 C 컨트롤. 괜찮습니다. 저희 약간 준 라이브를 지향하잖아요. 네.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지금 훨씬 더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네. 그 여파가 지금 그 박쌤의 과학 아는 형님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네. 조회수가 막. 네. 과학하는 형님도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성한 과학 교실과 함께. 그리고 뭐 공개 수업을 저희가 또 하게 됐다고. 네. 그렇습니까? 네. 아, 공개 수업에서는 또 학생들이 또 앉아야 되고 막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잘 봐주세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그래프를 이제 마스터를 했잖아요. 네. 진짜 거의 뭐 마스터 수준이었거든요. 그 정도 배우고 이렇게 연습해보면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수업 듣고, 제 수업 열심히 다 듣고, 시험 문제 딱 풀러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계속 틀려봐야 됩니다. 공부의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뭐 속도도 좀 알겠고, 위치도 알겠고, 가속도도 좀 알겠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냐.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바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어떤 운동인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맞습니다. 대화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던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역학의 이제 핵심. 고전역학. 네. 고전역학의 핵심. 뉴턴 운동 법칙. 네. 뉴턴이 이제 고전 물리에서는 뭐 신급 바이블인가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신급이라고 레전드죠. 레전드. 레전드는 그래도 뭐 축구는 뭐 레전드 11 뭐 여러 명이 뽑잖아요. 네. 뉴턴급을 뽑으려고 하면 없어요. 아. 뉴턴급은 없어요. 고전역학에서 고전 물리에서 뉴턴급은 뉴턴 한 명이다. 그 밑으로 이제 준 레전드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조금은 알고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역할로 와주셨기 때문에.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다 이게 들어본 적 있으시고, 또 일부 뭐 약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이 법칙들인데, 이걸 좀 더 고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네. 첫 번째 이 제1법칙. 이 법칙들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법칙일까? 왜 이 법칙일까? 얘는 왜 3까지 밀려났을까?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밀려난 겁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1장입니다. 아. 1장. 1장이 통이지 3장이 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통이라는 말이 요즘은 뭐나? 통 쓰니까. 통 몰라요? 통 말이 안 모르겠네. 통이 말이 안 통하네요. 네, 1법칙이 짱입니다. 네. 심지어는 연력학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네. 1법칙까지 1, 2, 3법칙이 다 정했어. 근데 더 중요한 법칙이 발견됐어. 어떡하지? 0법칙으로 넣은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핵심이다. 뉴턴 운동 법칙에서도 1법칙. 자, 관성의 법칙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먼저 깔고 가야 할 전제 같은 법칙입니다. 어떤 논리 순서냐면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게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걸 이제 규정을 하는데,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알 것 같아. 뭘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않을 때를 먼저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싶어 네. 라고 결정하기 전에 도화지를. 도화지가 무슨 색인지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법칙이 바로 이 관성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가 바로 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힘이 작용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겁니다. 중요도 순서일 수도 있고 어떤 논리 순서일 수도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1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1법칙을 배워보려면 이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험하기 힘들어요. 또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뉴턴 이전 시대의 과학자들이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그렇죠. 그죠? 상식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상식 이하 사람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그림이 다시 나왔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대포도 있고요. 네. 적색 거성인가요? 적색 거성이 보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많죠? 거성이 갑자기? 네, 이 올드 유니버스입니다. 네,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 그것도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네. 이제 행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라고 보통 알고 있죠. 가정을 그렇게 하니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보통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끼시면 안 됩니다.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에 공기도 없고 먼지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네. 이런 곳에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1법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든지 공을 굴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다른 운동을 보였겠죠. 이런 이상적인 마찰이 없는이라고 하죠. 저항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대포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포에서 발사를 할 겁니다. 네. 포를 발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네요.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러나요? 왜냐면 네, 반복해 보시죠. 대포가 밀려나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포는 단단하게 어떤 고정 장치에 의해서 그 밀려나는 건 삼법칙에서 또 다르지 않을까요? 고정하시옵소서. 알겠습니다. 고정돼 있다고 고정하겠습니다. 생각합시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벌입니다, 벌. 되군요. 벌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꽝 해가지고 포탄이 일정한 속도로. 이상하게 가는 거. 늦어졌다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거예요? 눈이 동체 시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구나. 네. 나이가 많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들어서. 학생들 눈에는 이게 연속적인 그림으로 보일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맥이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론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가다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직선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갔어요. 우아하게. 등속 운동이고 직선 운동이죠. 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그러면 꼭 뭐 수평으로만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죠. 어느 방향이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 장면을 우리가 봐야만 이 관성의 법칙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성의 법칙,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이런 법칙이 그런 운동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배경인 영화를 즐겨 보는 게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하긴 진짜 네. 제가 그 길을 갈 때도 그냥 힘 주면 앞으로 가고 힘 안 주면 멈추고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 사실이거든요. 원동력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해서 쓰고 힘을 주고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원동력이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뉴턴 이전 시대에 고대부터 이제 철학자들이 물리를 해왔잖아요. 원동력이라는 개념은 이런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뭐 일면 설득이 될 수 있어요. 뭔가가 소모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하기 위해서. 네. 하지만 이런 우주 공간을 이제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발달시켰던 거죠. 뉴턴 이전에 사실 이 관성의 법칙에 근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 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과 이름이 갈, 비슷한. 갈. 릴, 레, 뭘까요? 이거 네가 헷갈려 이거.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이름인지 갈릴레오가 이름인지 이게 헷갈려. 둘 다 제가 듣기로는 둘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성이 앞에 오기도 하고 이름이 앞에 오기도 하고 뭐 나라에 그랬던.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뭐 갈릴레이 갈릴레오든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원하시는 대로 애칭을 부르십시오. 미오냐 오이냐 네, 이거죠. 네. 그러면 갈릴레 섞어서? 네, 농담입니다. 네, 갈릴레이가 네. 네. 사고 실험을 이미 했었어요. 뉴턴, 사고가 났나요? 네, 사고 났습니다. 머리에서 사고 났어요. 아. 머리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생각 실험이라는 거죠. 뉴턴이 태어나기 직전에 죽었던 이 갈릴레이가 이미 생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갈릴레이 죽던 날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런, 네. 예. 이 선이 어디 갔어?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이게 보시기에 편하라고 동일한. 같은 높이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네. 같은 높이에요. 뉴턴 이전에도 뭔가 에너지 운동하는 이 물체에 뭔가 보존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추측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찰이 없다면 이 공은 슝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거다. 그죠? 정말 매끈한 레일을 만들수록 좀 더 원래 위치를 회복하는 쪽으로 오더라. 그렇다면 내가 정말 레일을 잘 만들면, 매끄럽게 잘 만들면 돌아올 것 같네. 그런 추측을 했겠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마찰이 0인 레일을 만들면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이 레일을 좀 더 펼쳐보면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무한히 멀리 보내서 구부리면 거기 올라갈 때까지 얘는 계속. 공이 2개가 돼버렸어요? 무한대구나. 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였군요. 그래서 갑자기 2개 됐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 그죠? 네. 여기까지도 올라올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무한히 멀어도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게 가능하려면 공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머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릴레이도 공이 마찰이 없다면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에 다다랐던 거죠. 추측에. 그걸 이제 법칙으로 가다듬은 게 뉴턴 제 1법칙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법칙을 사실 이제 다들 알아요.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얘기해요. 하지만 이 법칙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고.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이거 외력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에서 예를 들면 공이 막 굴러가는데 공 내부에서 막 폭약이 터지고 뭐 안에서 뭐 용수절이 진동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외부에서 용수절이 뭐 밀고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계속 정지해 있거나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것도 네,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죠.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던 애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감독님, 감독님, 이거 네, 싹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계속 이제
네,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등속도라는 말 자체에 직선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안 바뀌니까요. 그렇죠. 네. 이 속도라는 것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 등속도 운동이나 등속 직선 운동이나 같은 말이에요. 등속력 직선 운동이나 등속도 운동이나 어쨌든 같은 크기의 빠르기로 직선으로 앞으로 방향이 안 바뀌고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시들을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많잖아요, 사실. 관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학생들이 예시를 훨씬 잘 들어요. 버스 타고 뭐 네, 이러고 버스에 맞아요. 대한 예. 뭐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끽 하면 내 몸은 계속 가려고 한다. 그런 거.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내가 뒤로 그렇죠. 또는 버스가 좌로 틀면 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 같고 원래 있던 공간에 계속 있으려는 그런 성질 때문에 아니면 뭐 먼지 떠는 거 이불을 이렇게 펴놓고 먼지를 탕탕탕 치면은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이불은 끌려가고 네. 그래서 먼지가 공중에 뜨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또 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예인데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런 예도 많이 나와요. 그 장돌이 있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장돌이 박혀 있잖아요. 도끼라든지 장돌이라든지 네네네. 이게 나무에 쇠가 박혀 있는 건데 그 좀 더 깊숙이 넣고 싶다, 단단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잡이만 잡고. 손잡이 잡고 바닥에 쿵쿵 치면 얘가 슉슉 내려간다는 거죠. 네네. 이게 무거운 쇠는 무거우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나무는 이미 멈췄고 그래서 더 밑으로 아, 부딪힐 때. 네, 부딪힐 딱 때. 부딪힐 때. 땅에 부딪힐 때 쿵 내려간다는 거죠. 뭐 그런 예들도 있고요. 그 장돌이 좀 들고 오시지 그랬어요. 장돌이요? 이거 부술까봐. 아, 다행이네요. 네. 또 컬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는 당구대 위에서 뭔가 계속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마찰이 뭐 좀 있긴 하지만 네, 거의 그대로 움직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추가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관성질량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관성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되게 관련된 개념으로 소개해 줄 만한 개념이에요.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 어떻게 하면 관성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질까? 질량이라는 것이 관련이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얘 운동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맞아. 그렇겠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배가 막 그 어디 다리에 충돌하는 그런 아. 거 있잖아요. 네. 그 배, 방금 바꾸는데 방향 안 바꾸는 거야, 아마. 맞아. 뒤로 후지라. 그게 배가 뭐 워낙 무거워서 그렇다. 그렇죠. 이미 몇 분 전에 틀어놨어야 몇 분 뒤에 방향이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옆에가 그 바다, 부산에 어디야? 그 다리 부딪히는. 맞아요. 광안대교. 광안대교. 역시 부산. 네. 부산 출신. 출신입니다. 네. 그런 이제 관성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 그게 관성질량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무게랑 좀 대비되는 개념이죠.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양. 그게 질량이 클수록 물론 무게가 커지죠. 네. 근데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관성질량은 뭐 어떤 관성을 측정하는 거고, 무게는 중력에 의한 반응을 측정하는 거고. 관성계는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공간을 이 개가 그렇죠, 시스템이죠. 네. 시스템. 이게 Y입니다, Y입니다, Y. 근데 인식이 잘 안 된 거예요. 인식이 다 안 된 겁니다. 제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시스템이 내가 어떤 공간이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공간이다. 그럼 관성계예요. 맞아요. 그런 건 뭐 나중에 시스템. 네. 완성. 이 관성계라는 말을 쓰면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사실 지표면은 비관성계예요. 사실은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나요? 떨어지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은 뭐 지구에서 굳이 찾자면 평면 땅으로 떨어질 수 없게 딱 만들면 관성계처럼 만들 수 있죠. 또는 뭐 우주공간, 무중력의 우주공간 그런 데라면 관성계죠. 완벽한. 네. 지구과학에 오늘은 오시면 관성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 네. 지구가 2에 나와. 네네 물리의 분과 중 하나인
지구과학에서 더 자세히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고 이제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외부로부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쉽습니다. 쉽습니다. 네, 오늘 물리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